안녕하세요. 북앤스토리의 헤라입니다. 요새는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먼저 주에 로사쌤이 소개해주신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몇 단원 골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단어는 보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 찔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독이며 결심하게 하는 그런 단원이라 첫 번째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끈기와 기계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 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에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다. 언젠가 울타리를 잠그는 열쇠를 잃어버려 자물쇠를 부셔야 할 일이 있었다. 망치로 10번을 내리치고 20번을 내리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작은 망치로 상업용 대형 자물쇠를 부셔서 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 보였다. 마사지 받는 것처럼 자물쇠는 태연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서너 번 쳐보고 포기할 것이고 일부는 20번쯤 하다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쳐본 이유는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결국 100번 가까이 치자 한 방에 후두둑 자물쇠 고리가 부서졌다. 끈기 있는 작은 반복에 대형 자물쇠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나
자산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 결심을 말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 라는 말을 듣기 바란다면 무언가를 이룰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랐거나 우연한 유행이 생기기 바랐다면 틀린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꿈이 있었다 라고 말하며 살게 될 뿐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기절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썩으면 주변까지 상하게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꿈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꿈은 다리가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그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아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망한 비즈니스를 겁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식을 살 때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주식에 전액을 쏟아붓는다. 흔히 말하는 투자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기에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해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10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위험을 이해할 때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은 대가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낀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인생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이 하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중대하고 시급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때에 따라 채 1분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이어지는 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들이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짜리 임대 계약이라든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일 등은 경중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한 결정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안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위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들은 조직을 진취력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런 사자라면 결국 굶어 죽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는 것 중에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많은 일을 위험과 함께 결정해 나간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안전이 최고의 위험 대비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선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해산물 식당이 폭탄을 맞는 시기다. 그러나 실상 콜레라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식당을 찾아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 사람들은 연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 때문에 그슬린 고기를 가려먹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면 위험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내몰게 될 뿐이다. 인간의 보편적 위험을 제거하려는 안전욕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과 공공정책, 의료 정보들이 난무한다. 전기용품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이 암보험, 유기농 식품, 방염 커튼, 이중 창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결국 모두 죽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젊어서 대기업을 다니다 샌드위치 체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실패 가능성을 세세히 조사했다. 무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위험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 정기여금에 넣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먼 사태 당시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보며 그 부부가 제로 위험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사뭇 궁금해졌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이 바뀌면 직업이나 생활, 정치, 신념마저 바뀐다.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수학에서 변곡점은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은 변혁의 전환점이다. 사람은 사는 동안 여러 변곡점을 지난다. 변곡점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지나오면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임계점을 지나면 말 한마디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농담 한마디에도 집을 나가버린다. 야단 맞은 이유나 거친 싸움 한 번 때문에 자살이나 가출,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 사건들이 차고 넘친 그 위에 작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져 일어난 사건이다. 반대 경우의 변곡점도 있다.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았는데 최근 출간된 책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유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년 무명 생활 후 최근 작품으로 세간의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 사업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알려져 오래된 기업 같지만 실상은 창업한 지 서너 해 정도 된 경우다. 젊은 오너가 평생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노력한 사람들이며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 사람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초기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곡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변곡점에 서기 전에 포기한다. 때로 변곡점은 나를 이겨내는 시점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순간을 폭발하듯 맛보게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자신을 이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절박하거나 사명이라고 온전히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를 이기고 넘어설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는 사람이며 결국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마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사람이 가졌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먹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모든 부정적인 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애리조나를 지나는 1-40번 도로를 빠져나와 64번 국도를 따라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다 보면 몇 시간이나 평지가 계속 이어진 길을 운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계곡같이 푹 꺼진 길이 나타난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지를 달렸다 생각했지만 지나온 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조금씩 지대가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이렇듯 작은 열정과 부지런함이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 역시 마찬가지다. 변곡점은 자신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 못한다. 다만 그렇게 쌓이고 모인 힘은 한낱 눈송이 하나, 물방울 하나에 부서지는 눈사태와 댐처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믿는 만큼 성취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